자, 안녕하세요. 주식타 짠 교수입니다. 오후 4시 51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성델타 테크를 보유하신 분들은 뭐랄까요? 지금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이 끝났는가? 그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사실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초전도체 열풍에 좀 편승을 했을 뿐인데, 이 부분이 자꾸 지금 이제 뭐 주식촉에다 뭐다,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만 하면서 붙들고 있다가 지금 손실을 발생시킨 분들도 있을 거고, 수익을 정말 크게 냈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증명하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유연한 투자는 가장 중요한 투자 방식의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뭐 여러분들께 훈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건 아니고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그래도 나름 천억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로서 지금 손실 부분을 수익군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실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근데 과거의 사를 토대로 해서 이때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때에 대한 하락, 그리고 이때에 대한 상승이 분명히 있었죠. 그죠? 이때와 똑같은 부분을 따졌을 때 결국은 LK99라는 사건, 그죠?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논란이 종식된 후에 진위 여부가 판단된 후에 즉각적인 어떤 사실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LK99에서 황을 섞은 피시포소스 이게 시발점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다시 이 부분이 조정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위 여부가 시장에 나와 있나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죠. 이 트리거를 가지고 우리는 단발의 총알을 가지면서 분명히 이와 같은 시점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 될 때입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100% 승리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향후에 분명히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뭐 보유한 종목 모두 처분해서라도 그때 질러 넣어야 돼요. 이때 이미 올라간 주가에서 추적 매수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8만 4천 원이라는 주가가 갔을 때도 아니래. 여러분들은 이 가격에 본전 게임을 하지 마시고 40만 원, 50만 원 가는 평가액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맞아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린데 최근에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을 아마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타이밍에 자, 이 종목과 이 종목을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의 고점 21일 그리고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20일 고점 찍고 내려오고 이렇게 오르고 있죠. 자, 둘 다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자, 희망 섞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토요일에 영상을 찍고 있는 주식타짜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댓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수능. 자, 수능. 시장의 수능하고 종목의 수능하고 어떤 룰을 가진 종목은 룰에 맞게끔 앞으로도 대응 전략을 하겠다. 자, 이 뜻으로 한번 수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그래도 영상을 찍고 있음에 많은 뿌듯함과 그리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 고점에 대해서도 제가 일러드렸죠. 이 부분에서 일러드렸고. 자, 그 영상도 한 번씩 볼 거니까요.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초전도체라는 무엇인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초전도체는 사실 놀라운 건데요. 자, 마이너스 297도 영하 환경에서는 초전도 물질이 생겨나더라. 저항값이 0인 물질이 있다. 공중부양하는 게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걸 상온으로 끄집어 나왔더니 실제로 어떻게 되죠? 음, 맞아요. 이 저항값이 0인 물질이 생겨나지 않더라. 이게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자, 쉽게 말하면 냉동고에 있는 고등어를 상온에 끄집어냈는데 썩지 아니한다. 자, 대단한 거죠.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저항값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자기부상 열차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양극과 음극, 양극과 양극, 음극과 음극의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뭐죠? 약간의 이렇게 뜨는 현상, 그죠? 저항값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가죠. 이것도 이 일생생활에서 쓰고 있는 초전도 현상이고요. 롯데타워 가보시게 되면 134층까지 올라갈 때 중력값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저항값을 비행기 타듯이 가요.
우리가 비행기도 이렇게 오를 때 어떻습니까? 예. 저항값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잖아요. 중력의 당기는 힘을 무시하고 위로 비행기가 나르는 거죠. 이것도 중력이에요. 자, 저항값. 자,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타죠. 사람과 물건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뭐죠? 맞아요. 이 중력값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초전도 현상의 발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진위 여부가 기단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사실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과거엔 아니라고 했고, 지금도 퀘스천이죠. 그러면 증명하는 투자자가 됐어야 될까요? 아니면 맞아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됐어야 될까요? 수익이죠. 지금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법은 일러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또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까요? 자, LK99의 진위 여부. 자,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초전도체 현상이 나왔을 때 어땠어요?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각 국가의 이론들을 끄집어내죠. 주가 상승률을 활용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8월에 공개하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9월에 공개할게요. 근데 계속 지연됐었죠. 그죠? 근데 이 지연된 이유가 뭐죠? 이때의 핵심. 맞아요. LK99라는 사실 실질적인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했었어요. 이번에도 지금 아직 진위 여부의 판단이 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포인트인데 LK99라는 부분에서 황을 섞은 PC4 소스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움직였던 게 뭔지 아세요? 2.8배 움직였던 업종이 있고 이때도 역시나 이번에 이벤트가 등장할 텐데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과거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사실 이런 부분들 검색해서 이런 종목들을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 상온 초전도체 LK9 검증 결과 빠르라도 8월 말. 그 이유는 2023년 8월 6일 날 처음 나왔죠. 결국은 뭐예요? 황산납 재료 수급이 어렵고 LK99 재현 시도 중이지만 이게 어렵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샘플로 교차 검증할 건데 검증 결과 시일이 더 소요된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있었죠. 자, 결국은 뭡니까? 네. 뭐 아카이브부터 시작해서 사전 공개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죠. 황산납. 이게 없어서 안 됐다는 거죠. 이 당시에 지금 진위 여부 판단되기 이전에 이 공간에서는 황산납 관련주가 정확히 2.8배 움직였어요. 이번에 지금 진위 여부가 나왔나요? 나오지 아니하였죠. 이 부분도 분명히 단발적인 상승이 2.8배 정도, 이 정도 급으로 주가가 급등 나올 텐데 제가 탐방을 좀 다녀왔어요. 자, 일단 이 부분 보내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 4월 대응 전략 자료.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과거 시나리오.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하는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죠. 자, 주소 넣었고요. 황산납 업체 한 군데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이번에 손실 구간을 줄이는 투자만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탐방을 통한 부분인데 황업체 한 곳 넣어드렸습니다. 자, 아직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때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기업이 아닌데 이 상장 기업의 지분을 몇 프로 들고 있다? 80% 들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이번에 분명히 급등 나옵니다. 진위 여부 끝났을 때 그 이름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 황산납 업체는 점으로 최소한 7배, 7방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버튼을 뭐 잘못 눌렀나 보네요. 자,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산납 업체 반드시 참고하시고 진위 여부가 딱 등장됐을 때 이 업체는 분명 다음 날부터 점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식시장에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황산납 관련주도 그렇지만 나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의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우리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저점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고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알고 싶다.
다른 종목도 역시나 이런 어떠한 뭐 신성 델타 테크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도 나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도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이번에 논란이 끝났을 때는요. 이때 신성 ST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권을 이끌어내서 올랐던 거예요. 지금 신성 ST는 이따 끝났어요. 뭘 끄집어낼까요? 신성 일렉트로닉. 자,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땐 이미 올라가고 있을 텐데 주가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겠습니까? 결국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한 번에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도 2017년도에 그래핀을 발명한 학자의 이름으로 노우라고 했거든요. 놀라운 물질이지만 우리가 2017년도에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하지 못했어. 초전도체는 뭐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야.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근데 저점에서 매수했다고 한다면 지금 손실 구간은 아니죠. 그러나 수익을 냈다가도 아쉽죠. 그러면 저점 공략과 고점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아까 앞서서 엔캠이란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처럼 이때 이 종목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얘는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신성델타테크, 엔캠, 뭐죠? 전액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처럼 충전과 방전을 잘 일으키기 위해선 엔캠이라는 종목 시가총액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근데 한번 볼까요? 이때와 이때에 대한 부분을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게 여러분들은 향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굳이 신성 델타 테크뿐만이 아니라도. 자, 이게 벌써 2달 전에 영상을 찍었던 게 되네요. 신성 델타 테크 점상아가 해외 뉴스 보도 새해 선물을 주네요.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어떠한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한 번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저점이잖아요. 41,150원이면. 대충 이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신성 델타테크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저점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9시 50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정 연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지금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하실 겁니다. 자, 뭐 김현탁 교수 관련한 부분도 좀 시장에서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언제 한 겁니까? 1월 1일이에요. 근데 팩트를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이 이석배 교수 등장하는 건 몰라도 돼요. 내부 정보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급등주는 최저점에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부터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사실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종목이죠? 예,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부분을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충전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방법론을 완벽하게 달리하죠. 그죠? 배터리 통에 대한 이슈.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라는 것도 이석배 교수 등장시키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고요. 김현탁 박사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항상 시장에 판이 조성됐을 때 그들도 움직일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제 본업은 연기금 50조 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제가 펀드맨 생활 그만뒀고요. 1,000억 운용했었습니다. 성적은 뭐 그렇게 썩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15년 동안 예, 우수 펀드맨 상을 받았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제가 검색이 될 텐데 코로나 때 제가 대략적으로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자, 경제연구소 만들어서 제가 이제 금융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과 엔캠이라는 종목을 둘 소개시켜 드리면서 깜짝 놀래 하더라고요. 아, 이 종목은 뭐 알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에코프로 머티 이 종목을 이제 커버를 하다가 자, MSCI 이벤트가 조금 끝나가고 있으니
이 1월 11일부터 제가 신성델타테크 1월 1일 그리고 요 부분에 두 가지로 좀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부각이 될 텐데요 했는데 초전도체로 엮어버려서 얘는 그렇다 치는데 얘는 뭐예요? 뭐 내부 정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뭘 알고 있어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흐름에 대한 부분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예,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의 상품에 포함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지금 4월에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 이 과정을 한번 우리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점에서 할 수 있으면 손실이라는 부분을 생기지 않으면서 갈 수 있잖아요. 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상대의 나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뭐 황산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러지 않고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 나는 신성델타테크의 지금 실수를 수익권으로 바꾸고 10년, 20년 원리를 알면서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릴 거 그랬나요?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를 영입했었고요. 주식은 맞아요. 절대 종목에 빠져드는 게임이 아니라 시장의 경각심을 알리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를 경계하고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평화를 망가뜨리는 게 사실 주식 투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역시나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신성델타테크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뭐 평단가나 수량을 보내주시게 되면 아니면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종목도 평단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좀 어떠한 부분을 좀 다뤄야 되는가 고민해보고 이제 신성델타테크의 타이밍이 왔을 때는 우리는 접근하는 그 시점도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가기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체력이에요. 근데 이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계시죠. 자, 정방향의 투자를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보다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뭐 고점에 매도할 수 있었다, 저점에 매도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딱 하나죠. 세력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환경이다. 그 환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인 차익 구간이구나. 그죠? 진입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반드시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 만나 뵙고 있죠. 그죠? 자, 연기금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도 참석을 하실 분들 있다고 하시면 좀 수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몇 분이죠? 60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여의도 세미나 시장을 읽는 방법, 산업을 이해하자. 자, 엔캠 신성델타테크의 후속주 주식타짜 안교수. 제가 1세대 펀드 매니저고 나이는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이제 선배님들. 자, 전구체를 다뤘던 에코프로 머티, 전액을 다뤘던 뭐죠? 엔캠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두 개를 제가 일러드렸는데 정말 급등이 나왔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저는 이 신성델타테크를 2차 전지로 봤어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2차 전지의 소재 이걸 좀 발표할 텐데 구간대의 매매 전략, 자료, 기술 그리고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자. 이거의 핵심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소강당을 좀 열어드리려고 하니까요. 만일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성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거 바로 일전에 세미나에서 제가 신소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을 이룰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엔캠은 MSCI 이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일러드렸어요. 타점도. 자, 이때 제가 이건 개인 채널인데요.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글쎄요.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라이브 영상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자,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언제 영상을 찍은 거냐면 자, 보도록 할게요. 최저점에서 주가 상승해서 기회입니다. 자, 기다리세요. 네, 계속 기다리세요. 라고 하다가 이때 일러드렸는데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시점을 말씀드릴 거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3월 27일 수요일이죠. 언제입니까? 한번 놓고 볼까요? 3월 27일. 이때요. 이때 일러드리면서 영업 환경이 바뀌었어요. 급등의 시작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 딱 잘라서 추가적인 급등 나옵니다라고 하죠. 근데 주가가 막 1%까지도 과거의 영상들 제가 일러드렸던 영상들 보여드리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1%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3% 감안하고 뭐 이 정도에 받아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반등해 내겠죠, 뭐. 어차피 이 부분은 쉽게 깰 수 없어요. 아무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왜 장난인 건 분명하잖아요. 상환우선주 무슨 뭐 한 주짜리 이거 장난하는 건 항상 에코프로 과거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주식 매수 선택권. 그죠? 에코프로 버티. 이때도 장난쳤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아, 오늘따라 왜 그러죠? 에코프로 머티. 이때도 주식 매수 선택권 끄집어내갖고 급락시킨 거잖아요. 그죠? 반등 옵니다. 그냥 오늘 반등의 무게를 더 줘봅시다. 그냥 쫙쫙. 아시죠? 뭐 오늘, 자, 고점까지는 가겠지 뭐. 자, 깔끔하게 얘기해버리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쭉 이렇게 급등 나왔죠. 신성 델타 테크도 타이밍을 봐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신성 델타 테크 도와드린다고 했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 종목도 일러드렸어요. 결국은 이 수익도 작은 수익이 아니고요. 황산납이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2.8배에 대한 수익을 분명히 제공할 겁니다. 지금 보유한 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샀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내가 7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략적인 한 150만 원 정도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떻게 손실 구간이 아닌 수익 구간으로 황산납 관련주 기타 다른 종목도 제가 다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그 부분을 체력적으로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계속 비중을 덜어 놓으세요. 아니 이 종목을 손절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 한 발의 총알로 쭉 끌어올리는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딱 갔을 때도 매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주식할 때는 원리를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01048228706. 자, 여러분들 선배님들 자녀분들한테만 공부해라. 기술을 가져라. 우리 이런 말 하죠. 기술을 가져야 된다. 주식도 기술이에요. 그게 뭐냐면 차트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시장을 바라보는 기술. 그죠? 굶어 죽지 않잖아요. 기술 가져라. 저 자식 녀석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자, 기술 가져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황산납 관련주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진여부 딱 나왔을 때는 하루 이틀 있다가 그 종목만 급등을 합니다. 나머지 쫓아갔다가 큰일 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들을 살짝 보여드릴까요? 과거에 제가 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했던 부분인데 신성델타 테크도 달았어요. 잠깐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시고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